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헤르만 헤세의 나비. 여덟 살인가 9살 때 나는 처음으로 나비 잡기를 시작했다. 그다지 재미를 느낀 것은 아니어서 다른 애들이 하니까 따라해 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10살이 되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었다. 완전히 나비 잡기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나비 잡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나비 잡는 일에 미쳐서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 먹는 일까지 깜빡하기 일쑤였다. 학교를 쉬는 날은 빵 한쪽을 호주머니에 넣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녔다. 지금도 나비를 보면 이따금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이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노랑 나비를 찾아냈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는 어린 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풀꽃 향기가 코를 찌르는 어느 날의 정오와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과 신비스러운 숲속의 저녁.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나비를 노리고 있다.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가만 다가선다. 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라도 좋았다. 꽃 위에 앉아서 빛깔이 고운 날개를 호흡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나비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반짝이는 반점의 하나하나, 날개 속에 드러난 맥줄의 하나하나, 가는 촉각의 갈색 잔털의 하나하나가 뚜렷이 보일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어른이 된 이후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내게 나비 잡는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장비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잡은 나비들을 헌 종이 상자에다 감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병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밑바닥에 달라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나비를 고정했다. 애써 수집한 나비들을 초라한 상자 속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 친구들에게 곧잘 내가 잡은 나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친구들의 나비 상자는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가진 것은 대개 유리 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에 푸른빛 거즈를 친 사육 상자로 사치스러운 것들이었다. 나는 이내 친구들에게 나비 상자 보여주는 일을 그만두었다. 아주 가끔씩 썩 마음에 드는 나비를 잡게 돼도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누이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나비 한 마리를 잡았다. 우리 고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푸른 날개의 나비였다. 기쁨에 들뜬 나는 푸른 나비를 이웃집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다. 이웃집 아이란 뜰 건너편 집에 사는 교원의 아들 에밀이었다.
에밀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깜찍했지만 약간 건방진 게 흠이었다. 나비 잡는 솜씨는 보잘것없었으나 수집물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솜씨가 뛰어났다. 게다가 그는 나비의 찢긴 날개를 풀로 이어 맞추는 남이 잘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 소년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열등감을 느끼며 그를 미워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잡은 진귀한 나비를 보여줌으로써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에밀은 천천히 푸른 날개의 나비를 뜯어보았다. 마치 대단한 전문가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아주 귀한 나비임을 인정하며 10전짜리 가치는 되겠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내 눈을 빛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촉각이 비틀어졌다느니, 왼쪽 촉각이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 2개가 떨어졌다느니 하며 이죽거렸다. 녀석의 혹평 때문에 나는 좋았던 기분이 형편없이 나빠졌다. 그날 이후 나는 2번 다시 에밀에게 내가 수집한 나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제법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비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놀라운 소문 하나가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이웃집 에밀이 점박이를 번데기에서 직접 길러냈다는 얘기였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었다. 친구들 중에는 그 누구도 아직 점박이를 잡은 아이가 없었다. 나 또한 낡은 책에서 그림으로나 겨우 보았을 뿐이었다.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점박이에 애착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몇 번이나 그림책을 들여다보며 언젠가 점박이를 잡고 말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나무둥치나 바위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갈색의 점박이는 새가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다가올 때마다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나 보인다고 했다. 그때마다 새들은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점박이를 에밀 녀석이 떡하니 길러낸 것이다. 에밀이 점박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부터 나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것을 꼭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식사를 마친 뒤 몰래 이웃집 4층으로 올라갔다. 에밀은 자신의 공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늘 그것이 부러웠다. 나는 발 뒤축을 들고 조심스럽게 에밀의 방으로 접근했다. 다행인지 도중에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실물을 내 2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방에 놓인 2개의 나비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점박이는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날개판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갈색 벨벳 날개가 길쭉한 종이 쪽 위에 펼쳐진 채 날개판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날개판을 끌어내려 털이 돋친 젓갈색의 촉각과 그지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띤 날개의 선, 양털 같은 털을 가진 점박이를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이내 점박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혔다. 종이 쪽을 떼어내고 꽂혀있는 핀을 살짝 뽑았다. 그러자 네 개의 커다란 무늬가 그림에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찬란한 빛으로 나의 눈앞에 드러났다.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렸다. 나는 점박이를 손에 넣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날 나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 점박이를 떼어내어 손바닥에 올린 후 급히 에밀의 방을 나왔던 것이다. 나비를 오른손에 감추고 조용히 층계를 내려왔다. 그때 아래편에서 누군가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다. 나비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그제야 비로소 양심의 눈을 떴다. 동시에 온몸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들키면 끝장이었다. 나는 나비를 진 손을 허겁지겁 저고리 속에 집어넣었다.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계단을 올라온 것은 그 집의 하녀였다. 나는 태연하게 하녀와 엇갈려 현관을 나섰다. 얼굴이 홍시처럼 달아오른 가운데 팔다리가 덜덜 떨렸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양심의 소리가 나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괴로운 심정으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결국 나는 다시 발길을 돌려 에밀의 방으로 들어섰다. 주머니에서 손을 뽑아 나비를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점박이는 앞날개 하나와 촉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울고 싶어졌다.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나마 산산이 바스러져서 이어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도둑질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를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나는 멍한 얼굴로 손과 책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날개의 갈색분이 손끝에 잔뜩 묻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날개에 바스러진 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나비를 완전히 원형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뜰 안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양심의 가책이 나를 수시로 괴롭혔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내게 충고했다. 에밀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 정 안 되면 너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주겠다고 해보렴. 만약 그 상대가 에밀이 아니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리라. 하지만 에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될 때까지도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머니가 재차 말했다.
오늘 중으로 찾아가야 한다. 결국 나는 에밀을 찾아갔다. 에밀은 나를 보자마자 점박이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누가 그랬는지 점박이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소행인지 고양이의 소행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나비를 좀 보여달라고 청했다. 그는 나를 방으로 안내한 뒤 촛불을 켰다. 못쓰게 된 나비가 날개판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부서진 날개를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앞지 위에 펼쳐 놓았다. 날개를 손질하느라고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나는 담담한 얼굴로 모든 게 내 소행임을 밝혔다. 에밀은 격분하거나 큰 소리로 나를 꾸짖지 않았다.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제 너란 놈의 실체를 알겠소. 나는 에밀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밀은 반응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앉아 비웃는 눈으로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는 너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너가 나비를 다루는 솜씨 또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다. 나는 친구의 나비를 못쓰게 만든 나쁜 놈이 되었고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소년으로 내 앞에 당당히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날 나는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는 경과를 묻지 않은 채 조용히 내 볼에 키스를 해주었다. 잠들기 전 나는 그동안 애써 수집한 나비 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다. 그런 다음 핀으로 눌러 놓은 나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었다. 나는 손으로 나비들을 비벼서 죄다 가루로 만들었다.